안녕하십니까? WM 추진부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8월 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연 4%, 최대 40% 공제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를 합하여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28년부터 공제제도가 개편 예정입니다. 28년 양도부는 보유공제가 연 2%, 최대 20%로 줄고 거주공제는 연 6%, 최대 60%로 늘어납니다. 29년 양도분부터 보유공제는 없어지고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되어 거주기간 연 8%, 최대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며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2년이고 취득가액이 12억 원인 주택을 32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거주 8%, 보유 40%가 적용되어 약 2억 6천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개편안에서는 28년 양도시 보유 20%, 거주 12%로 공제율이 감소하면서 직전 연도보다 약 9천만 원 증가한 3억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9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거주 2년에 대한 공제율 16%만 적용되면서 현행 제도 대비 약 2억 원 증가한 4억 4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편안에서는 비거주한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28년 양도부는 공제 한도가 20억 원, 29년 이후 양도부는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와 거주기간이 10년이고 취득가액 20억 원인 주택을 80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경우 모두 공제율은 80%가 적용되지만 28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면서 현행 제도 대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공제 한도를 고려해서 양도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장기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크게 늘려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 원 적용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크게 늘려주었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10년인 1주택자가 취득가액 10억 원인 주택을 30억 원에 양도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27년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증가하면서 현행 제도 대비 세부담이 약 1,000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2,5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더욱 감소하겠죠. 주의할 점은 양도가액 30억 이하인 주택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신 분들은 양도 시기를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로 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입니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7년에는 5억 원 한도로 50% 감면해주고 28년에는 3억 원 한도로 30%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며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설되는 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2주택자의 경우 20%의 세율을 가산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의 세율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29년부터는 현행제도와 동일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기간에 변화가 있나요? 현행제도에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2주택자임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시는 분들은 특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양도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가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정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재산세에서 중복으로 부과된 세액은 차감한 뒤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행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동주택 가격, 즉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제도에 비해 과세되는 기준금액이 증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금액도 조정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해 주지만 개편안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4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요.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4억 원을 공제하고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용에 비해 비거주용의 경우 공제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60%에서 70%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인상됩니다.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도 변경되나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개편 예정입니다. 현행제도에서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개편안에서는 점진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세액공제액 한도 없이 전액공제가 되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27년도에는 800만 원, 28년 이후부터는 600만 원의 한도가 생깁니다. 따라서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궁금해요. 현행제도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27년부터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상승하고 28년 이후에는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에서는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28년 이후부터는 1주택이더라도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 입법 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으며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확정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